안녕하세요. 아이스앤비어의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다낭에 온 만큼 밑광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 밑광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밑광은 그 다낭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는 위에서부터 새우와 돼지고기, 새우와 돼지고기와 계란, 닭과 계란, 그리고 모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밑광인데요. 저는 모둠으로 시켰고요. 일반적인 쌀국수와는 다르게 국물이 없고 면이 두꺼운 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물은 밑에 정말 조금만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먼저 과자부터 먹었는데 이 과자 같은 경우엔 그냥 알새우칩이에요. 이자카야나 술집에서 흔히 주는 그 알새우칩이고요. 보통 밑광집을 가면 물론 추가 요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새우과자를 좀 부셔서 같이 넣어서 먹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새우칩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밑광의 국물 같은 경우에는 강황을 넣은 사골 육수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맛은 카레 같은 맛은 전혀 안 나고요. 그냥 일반적인 육수의 맛이었어요. 같이 들어있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였는데요. 그 맛은 약간의 한약재 맛이 나는 게 족발 맛이다. 족발 맛. 엄청 맛있는 족발. 족발과도 비슷한 맛이 났지만 뻑뻑한 맛이 나는 게 족발 맛이 나는 수육맛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밑광 같은 경우에는 면이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죠. 마치 파스타인 페투치네처럼 넓으면서도 두꺼운 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두꺼우니만큼 식감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면과 함께 올라오는 진한 육수의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쌀국수 특유의 깔끔함과 밀가루면의 쫀득함까지 챙길 수 있었달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국수면이었습니다. 다음은 닭이죠. 이 닭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닭 같은 경우에는 육수 넣을 때 같이 넣었는지 약간은 좀 뻑뻑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기니까 맛이 없진 않았고요. 참깨가 들어간 라이스 크래커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알새우칩도 뭐 식감에 변화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짜다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안 짠데.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놀러는 자주 오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러오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밑광에 대해서 다낭을 갔다 온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맛이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음식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어느 한 지역에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토속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 그런 걸 먹어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낭에 놀러옴에도 불구하고 다낭의 가장 유명한 음식인 이 밑광을 안 드셔보시는 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퍼나 분짜 같은 것도 물론 맛있지만 이 밑광도 거기에 못지않을 만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낭에 오셨다면 이 밑광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데일리 뉴스. 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ongu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